네, 안녕하세요. 김동희 강사입니다. 2025학년도 저희 은광여고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는 총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학교 기출 문제는 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좀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관리적인 측면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3월 13일 목요일부터 수업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정규 6번의 수업과 1번의 직보로 좀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부분부터 원소의 주기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화학 파트, 물리 파트, 그리고 지구과학, 생명 이렇게 좀 구성을 하였는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화학하고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반복 학습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파트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작년 시험에 대한 좀 분석을 좀 진행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고사까지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은 객관식 문항은 한 25문항, 그리고 서술 문항이 한 5문항 정도로 저희가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고요. 총 30문항 정도로 이제 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집중도 있게 푸는 게 매우 필요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유형화시켜서 풀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만 작년에는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가 화학 원 부분이 따로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화학 원과 통합과학 이렇게 두 과목 시험을 보다 보니까 화학 부분이 저희가 통합과학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화학 파트가 분명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그래서 한 48이 30에서 32문항 내지 또는 28문항 정도로 아마도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좀 보시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은데, 난이도가 약간 우상향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조금 쉬운 편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럼 1학기 중간고사에 저희는 꼭 반드시 1등급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원별로 조금 나누어서 볼 생각인데요. 물리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내려놨고, 여기서 한 2개 단원 내지 3개 단원 정도의 소단원을 매 시험마다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좀 편향되어져 있다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1학기 중간고사만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 봤는데, 이게 1학기 물리 파트에서 나왔던 열문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문제를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은 1번부터 시작하여서 서술형 1번까지 이렇게 중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인데 관성과 관련된 이야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중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도 있게 저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 문항을 좀 보시게 되면은 학교 선생님께서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내시기보다는 학교 선생님이 실제로 그림을 좀 그리십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바탕으로 저희가 모식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무조건 집중하는 게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역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물리학 원과 관련지어서 조금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 학교도 이제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뭐냐면 하나의 모식도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2문제 정도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제가 적어놨는데 8번하고 서술형 1번이 같은 문항에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모식도를 보더라도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식도를 가지고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그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3가지 그림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하나 더 들어가서 난이도를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식도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학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명과학 파트입니다. 생명과학도 이제 열문항이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전 난이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학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너무나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에서는 무조건 암기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모식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나오는 모의고사 문항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모식도입니다. 네, 여기 하나 더 나오는 이 모식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3 문항에 있었던 문항이 이제 좀 내려오면서 좀 고1 버전에서 순화되어져서 표현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나오는 모식도도 저희가 조금 알고 있어야 생명과학이 좀 쉽게 풀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파트로 이제 넘어가서 보겠는데, 지구과학에서는 좀 보셔야 되는 게 우주 초기의 원소, 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하면서 모두 다 별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모식도입니다. 이 모식도는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모식도가 아니라 고3에 나오는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고3과 관련된 자료 또한 같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 학교의 좀 시험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좀 잘 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가 좀 모호하게 나오는 것들도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듣고 그게 어떻게 변형될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셔야 이 문제들이 좀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에서는 이제 중요한 모식도는 반드시 내시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한쪽으로 편향된 공부가 아니라 전반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구과학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역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총평을 좀 내려봤습니다. 작년 시험에서 이제 물리와 지구과학이 저는 그래도 중상 정도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생명과학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별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는 물리는 물리학 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물리학 원에 들어가서 필요로 하는 필수 개념들도 들어가겠지만 통합과학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조금 그래도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계산과 관련된 문항들이 좀 나오는데 계산 문항이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도 봤다시피 문항이 30문항이죠. 그러다 보면은 계산 시간에 조금 압박을 느끼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속도랑 정확도를 높이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명과학에서는 개념에 대한 암기,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 해석만 정확하게 한다면 생명에서는 특별히 점수가 많이 잃는 견해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지엽적인 자료들이 좀 많았는데 이 지엽적인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고2, 고3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항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 정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수업이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놔야지 문장에서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수업 시간에 대한 집중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이 좀 모의고사 문항, 그리고 수능형 문항들이 매우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미 추구하시는 방향성은 수능 쪽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치우쳐져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매우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저 이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논수령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5문항이죠. 근데 배점이 몇 점이냐면 20점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높고요. 작년에는 조금 그래도 선논수령이 조금 쉬운 편에 해당됐는데 그 이전 학기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논수령에서 친구들이 좀 많이 감점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중요한 거는 역시나 정의적인 부분.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리에 입각하여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인과관계나 과정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거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답형 문항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건 키워드를 좀 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좀 수업을 대비를 할지, 그래서 이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 현재 수업은 30분 동안 먼저 리뷰 수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뷰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지만 전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전주에 배웠던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누적 테스트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방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화학이나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반복하는 게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핵심 유형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여서 20문항에서 25문항 정도로 저희가 테스트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의 이제 수업을 통하여서 대비를 할 건데, 첫 번째 수업을 할 때는 개념에 대한 정리, 그리고 그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문제 유형들까지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유형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PPT로 마지막은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앞서서 이제 보셨던 문항들이 다 뭐였냐면 그림, 그래프, 도표, 모식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림 자료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게 매우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PPT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내용 정리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적인 부분을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교재는 이제 주 교재 그리고 주간지라고 하여서 매 주차별로 우리 학생들이 문제풀이 할 수 있는 주간지를 하나 준비할 예정이고, 테이크오버라고 하여서 이제 직보 자료, 그리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출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들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재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셨던 내용들이 다 뭐였냐면 그림, 그래프, 도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문제풀이까지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고 그걸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까지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주간제에 대한 건데, 주간제는 약 한 60문항 정도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너무 많아서 좀 소화하기 많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60문항 정도로 이제 풀 예정인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유사한 유형으로 좀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보고 다양하게 좀 이 유형들에 대해서 선지들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서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술형 파트가 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주간지 파트의 제일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스트를 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험 문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여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어 놨고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좀 틀리는지, 만약에 이제 상문항은 정말 잘 푸는데 하문항을 좀 잘 못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시키는 거고, 상문항이 잘 안 풀리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항에 대해서 분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문제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틀렸던 문제는 저는 또 틀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항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출제를 하여서 그 문항에서 정답률을 좀 높이고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수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오늘의 핵심은 저는 클리닉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모두 시험을 이렇게 보고 나서 모두가 다 동일한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 틀리는 부분들도 당연히 다를 거고,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전후 이제 1시간 진행할 예정이고, 주중에 좀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하고 좀 시간 같은 경우에 좀 잘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카카오톡이나 뭐 전화를 통해서 새벽이든 아침이든 언제나 저는 계속 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통해서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친구들이 사실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제 문제풀이까지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파트를 조금 더 저는 집중해서 이번에도 수업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업 관련지어서는 이제 수업 동영상은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전달할 예정이고, 주간지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풀고 나서 문제풀이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보고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문제풀이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에서 주된 문항 꼭 반드시 풀기, 모의고사 문항들 중에서 필수적인 문항들 같이 풀어주기, 이걸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놓은 거는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좀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실 부분이 원소의 주기성인데, 앞서서 봤던 시험지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보셨겠지만 화학 파트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화학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가 저희는 관건일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원소의 주기성 파트를 맨 처음에 넣는 이유는 어떤 유형들이 나올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들부터 먼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파트로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와 전자배치와 관련된 문항들이 아마 나올 건데 아마 화학원하고 조금 연계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화학원 시험지는 이미 저희가 계속 타이핑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원 시험에서 통합과학과 연계될 수 있는 문항들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있고요. 이 문항들부터 그래서 먼저 보고 쭉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물리 파트에 대한 내용인데 역시나 이제 중력과 물체 운동과 관련된 물리학 원과 좀 연계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 파트를 이렇게 두 단원씩 제가 좀 나눠놨습니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여러 번 보는 게 사실은 암기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안에 사실은 이 두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빠르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행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하면서 두 번 정도는 최소한 반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회에 걸쳐서 이렇게 수업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정확하게 좀 내용 보고 유형별로 좀 나누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우리 응강요구 시험 역시나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준비하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